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샤인머스켓을 네. 택배 나갈 거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상품 어떤 것들 판매하시는지, 뭐 창업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네. 저는 이제 청년 농부로 이제 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제 작년부터는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농산물은 영천의 지역 특산물인 살구, 복숭아, 샤인머스켓 이렇게 주로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뭐 마늘, 사과 같은 것도 수매를 해서 일부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부면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청년 농부라고 하는 건 나이가 이제 만 39세 이하인 농부들을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청년 농부들에게는 정착 지원금이라고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 선발된 인원을 청년 창업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럼 대표님 포장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택이 들어가면 생산해서 택배 주면 뭐 알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상품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기 샤인머스켓이랑 지금 여기 덮어놨는데 꿀고구마 조금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이제 창고에도 꿀고구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대표님 농사 지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짓는 것보다는 수매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농가 네, 제품들을 지역 이제. 농가들. 그럼 대표님 요거 지금 위에 상자가 되게 많은데 네. 보통 많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중에 살구인데, 살구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많이 나가면은 4,500개씩 나가고, 살구가 시즌이 짧아서 그 사이에 다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는 800개 정도도 나갔습니다. 평균 하루에 뭐 400개 정도씩은 나가고, 나머지 뭐 복숭아, 뭐 포도 이렇게 나가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갈 땐 하루에 뭐 3,400개 정도씩. 네, 그렇게 3,400 개. 네. 대표님 창업하시면서 조금 제일 힘들었던 거 있으시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이제 지금도 계속 고민인 건 어디에 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가격에 팔지가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잘 팔렸지만 내년에도 잘 팔린다 이렇게 보장이 안 돼서 계속 더 나은 이제 판매처 같은 거를 구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하시는지, 계속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저는 정말 이제 시즌이 있는 농산물들이 주고, 그래도 이제 포도나 사과 같은 거는 연중 이제 또 저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봄까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또 남은 기간에 이제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가공품 같은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 과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제 소금을 생산하는 청년 기업인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지역 뭐 마늘 소금이나 뭐 뽕잎 소금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 한번 갈까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또 소음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포도. 전부 다. 그래서 네. 한두 달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포장한 상태로 이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면 되고, 좀 더 오래 저장을 하려면 저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제 유황으로 살균을 해서 그거는 장기 저장이 돼서 그렇게 따로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구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포도는
2kg 기준 3,0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란빛이 더 가까울수록 당도가 높아서 저는 이제 가장 맛있을 때 발송해 드리는 걸 목표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도 이렇게 났어요. 아니 대표님, 요 제품 구매하려면 어디 가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에 자연의 시간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배달의 민족 전국 별미에 입점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뭐 배달 상품 구매하듯이 쉽게 구매를 하셔서 택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창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농대를 나오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해서 농업 그런 기관에서 처음에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에 가도 막 시골의 풍경 보고 뭐 나무 심겨져 있는 거 보면 더 기분이 좋고 이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처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이제 직거래를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점점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창농에서 창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종업종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조금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농업을 보는 경우에는 그 사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농사를 짓기 전부터 뭐 교육도 많이 듣고 뭐 자격증도 따고 관련된 일도 이제 배워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선 준비를 하는 만큼 이제 적응을 하고 뭐 성공이라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 근래 크라우드 펀딩 한번 성공하셨잖아요. 뭐 계속 사실 성공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제 팁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만약에 하실 때? 네, 저는 이제 농산물 원물로 살구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살구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살구도 이제 되게 흔한 과일이 아니니까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준비를 하고 해보면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우선 도전을 해보시면은 뭔가 길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상품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선정보다는 우선은 내가 이제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기사 숟가락을 따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하다가 또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저는 그 농민사관학교에도 이제 사회적 농업 과정이 있어요. 거기 처음 교육을 이제 그때는 관심보다는 교수님을 좀 잘 알아서 듣게 된 게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어떤 일이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에 하는 일들이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은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하고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사업 참여 중이신데 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뭐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사업을 알게 돼서 단순히 뭐 내가 돈을 좀 지원받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일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게 우선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이런 사회적 기업 관련된 뭐 교육 같은 거를 많이 들어보시면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뭐
지금 사회적 경제센터 이런 데도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우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육상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아보셨잖아요. 네. 이런 지원 사업 받으실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돈만 받아서 내가 어디에 쓰겠다 이러면은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데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5천만 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 다 안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비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내 자부담을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업비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사업에 조금 더 보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앞으로 더 하시고자 하는 목표나 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우선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더 많이 수매해서 많이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점점 더 규모를 키워서 뭐 내년엔 뭐 10억, 뭐 20억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많이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 얼마나 나오셨어요? 1억. 어... 네, 올해 좀 많이 성장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청년농이라는 걸 할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래, 네,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내가 뭐 특별히 뭐 스마트팜을 한다거나 그 어디 판매처를 확보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고 공판장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좀 청년으로서는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이제 차별점을 두고 내가 어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생산해서 더 좋은 거 생산하고 더 기술적으로 성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을 내가 얼마나 더 잘 팔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매처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판매처 찾는 거 살짝 팁 없을까요? 저도 판매처를 찾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는 뭐 블로그도 했고 스마트 스토어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뭐 직거래 카페를 또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우선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의 다 입점을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 나랑 잘 맞으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이제 큰 업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판로가 또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시도를 해보고 네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많이 찾아보고 넣을 수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우선은 많이 판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딱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나를 받아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거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귀농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찾아가야 돼요? 그분들? 귀농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가는 곳은 이제 지역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기술센터를 가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뭐 귀농하는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또 그 전에 교육을 듣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 귀농도 100시간을 들어야 귀농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을 채우려면 뭐 농업기술센터나 뭐 경상북도에는 농업기술원이나 농민사관학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서 우선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하는 게 또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농사짓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나이가 50세 이하라면은 후계농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선발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3억을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이제 2%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업으로 이제 내가 농지를 구매를 한다거나 뭐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시설 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지역에 이제 빈 농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임차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면은 또 임차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찾아도 잘 못 찾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회나 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1차적인 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